이런 채비는 피하자. 효과가 2배는 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 낚시왕 로빈입니다. 쭈꾸미 낚시가 한창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조과도 다르고 또 물때에 따라서 이제 조과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배에서 채비를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채비를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채비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저렇게 채비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채비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 드는 분들은 역시나 조과가 처참했어요. 뭐 제가 한 20마리 잡을 때 1마리, 2마리 잡으시는 분들, 아주 기상천외한 채비를 들고 오셔갖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채비는 피하자. 좋지 않은 채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그 채비의 단점을 딛고 더 나은 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성 채비들을 시중에 있는 것들을 구매를 좀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뭐 채비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뭐 그럴 생각도 하기 힘들겠지만 보통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제 기성 채비를 구매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상위 노출되어 있는 뭐 제품들이라든가 리뷰 수가 많은 제품들을 주로 구매를 이제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은 조과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아마 일반적으로 이 채비는 이렇게 쓰게 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걸 알려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채비들만 제가 구매를 이제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이제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도래가 이제 2개가 같이 달려있는 것들, 얘는 이제 위아래가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아래쪽이 이렇게 생겨 있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심플한 거부터 해갖고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친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아래로 도래가 2개씩 달려있죠. 이게 가장 좀 제가 흔하게 많이 본 채비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런 기성 채비가 아니더라도 양핀 도래를 2개를 연결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은 채비를 어떻게 하시냐, 보통 이쪽에 뽕돌을 달고 이쪽에 이렇게 애기를 달고,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 채비인데, 이 채비의 문제점은 뭐냐,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찍은 수중 영상을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걸 봐야 확실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의 도래 2개인 이제 채비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쭈꾸미 쫓아오죠. 결국에는 이렇게 뽕돌을 짚습니다. 그러다 없어졌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뽕돌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챔질이 안 되고요. 네, 지금도 이제 보겠습니다. 쭈꾸미가 쫓아오죠. 네, 오자마자 바로 뽕돌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킹이 안 되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쭈꾸미가 저기 쫓아오죠. 저기 쫓아와갖고 네, 뽕돌을 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당연히 챔질은 안 되고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이게 제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쭈꾸미가 뽕돌에 붙는 영상을 찍은 건데요.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채비가 요 방식이었어요. 요 방식. 그래서 물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쭈꾸미는 얘보다는 얘를 먼저 보고 얘를 쫓아와서 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 쭈꾸미 10마리가 뭐 있었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뽕돌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방식의 채비는 제가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채비를 나 이거 이미 샀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뽕돌 도래에 애기를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세요.
이 돌에 애기를 다는 것보다 여기에 애기를 같이 뽕돌이랑 달아주는 게 조과가 2배 차이는 납니다. 자, 요 채비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위에 도래가 2개가 달려 있고 얘도 이제 아래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도래가 또 하나 달려 있고요. 얘는 이제 쭈갑을 같이 노린다 해갖고 만든 채비인 것 같은데 얘가 보니까 유동식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단차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채비예요. 일단은 저는 갑오징어 채비에서 정말 추천하지 않는 채비 중에 하나가 이 유동식 채비고, 어차피 챔질해서 갑오징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열에 9번, 10번은 이렇게 고무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큰 놈들이 물리면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뽕돌 달고 여기에 애기 다는 방식인데, 그리고 요 위에도 애기를 달아서 2단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애기를 다는 거는 좋지 않으니 이 뽕돌과 애기를 한 돌에다가 달아서 사용을 하세요, 구매하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다가 애기를 달아서 뭐 2단으로 하시는 건 상관이 없으나 아마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이것도 만지느라고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낚시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어찌됐든 뭐 갑오징어 노리겠다 하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다가 뽕돌하고 애기를 같이 연결하고 여기다가 애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쪽 도래는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칩입니다. 이 뽕돌 도래와 애기 도래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더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중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 애기보다 뽕돌을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조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아래쪽 돌에 뽕돌과 애기를 연결해서 쓰거나 아니면 얘를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쪽에다가 뽕돌과 애기를 연결하고 난 갑오징어까지 잡을래 하는 분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도래랑 이쪽 도래랑 단차가 한 2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하시면은 이제 갑오징어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얘도 좀 전에 본 거랑 거의 이제 뭐 흡사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채비인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줬던 채비보다 이쪽과 이쪽의 단차가 더 차이가 나요. 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채비를 걷어 올릴 때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얘랑 바늘이 서로 걸려갖고 이것도 빼려고 부비적거리고 하느라고 시간도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갑오징어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채비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쪽에 애기 하나, 도래 하나에 뽕돌과 애기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줄이 아니고 PVC? 네, 그런 재질로 된 채비인데, 얘는 이제 제작 의도가 뽕돌을 이쪽에 달고 애기를 이쪽에 달고, 제작 의도는 이렇습니다. 단차는 짧지만 애기와 뽕돌의 거리가 멀어요. 조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쪽으로 이렇게 뭐 조류든 배를 움직이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간다. 쭈꾸미는 여기 있고, 뭘 먼저 볼까요? 당연히 뽕돌부터 보고, 뽕돌밖에 안 보여요. 얘는 10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7, 8마리는 이 뽕돌에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애기가 문제 알고 챔질했는데 10번에 7, 8번은 허챔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채비를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이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애기랑 뽕돌이랑 달아주고, 여기 끝에다가 애기를 하나 달아서 갑오징어까지 노릴 수 있는 채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상품 이제 설명을 보니까 이게 축광이 되는 튜브예요. 그래서 쭈꾸미 같은 경우야 영향이 없지만 뭐 구슬도 있고 튜브도 있고 뭐 주렁주렁 있죠. 그래서 갑오징어가 잡힐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잡혀봤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겁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갑오징어만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거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이채비의 가장 좋은 사용 방식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채비, 얘는 이제 유동식 뽕돌 채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채비예요. 자, 얘는 뽕돌이 이미 달려 있기 때문에 추가로 뽕돌을 달아줄 필요는 없고, 이게 물속에 이렇게 딱 처음에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콩 찍고 한 번 더 눕혀서 콩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배가 흘러간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채비가 운영이 될 거예요. 이쪽 편에 있는 쭈꾸미들이 맨 처음에 발견하는 건 당연히 뽕돌이에요. 뽕돌. 얘를 먼저 쭈꾸미가 이렇게 물겠죠. 이렇게 물고 있는데 뒤늦게 애기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위에 이 수중 영상을 다시 한번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뽕돌에 붙었던 쭈꾸미들도 나중에 애기를 발견하면은 스물스물 애기 쪽으로 와서 애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이게 뽕돌에 붙었는지 애기에 붙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때 챔질을 확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챔질을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 누워 있다가 챔질하면 탁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쭈꾸미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물리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챔질을 했을 때 얘가 도망을 가는 게 빠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끄러져 갖고 여기까지 와서 바늘에 걸리는 게 빠르냐, 이거에 따라서 조가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챔질을 빠르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챔질을 길게 해줘야 됩니다. 길게 쭉 하면서 여기까지 탁 걸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챔질을 해줘야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입질을 느끼더라도 오랫동안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쭈꾸미가 이렇게 물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 수중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렇게 막 바닥 찍고 들었다 찍고 막 된단 말이에요. 그 바닥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럼 얘도 처음에 이걸 잡았다가 정신이 없어요. 한 1, 2초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발견하고 여기서 또 기어오는데 또 몇 초가 소요가 되고 무게감이 느껴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 준 다음에 챔질을 해야 이제 후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가를 많이 빨리 올리기는 약간 불리한 채비예요, 이런 방식은.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쪽 부분만 바로 조작을 하고 채비를 바닥에 찍었을 때 얘가 너펄너펄 거릴 거예요. 너펄너펄. 그리고 뽕돌과 애기까지의 거리도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얘는 뒤집어서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 포자채비를 달 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방식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낚시에 갔을 때 옆에 있는 일행분들이 계셨는데 이 애자랑 애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애자를 쓸 거면은 애기랑 애자를 같이 붙여 놓으면은 조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낚시를 하면서 쭈꾸미가 여기 붙더라도 얘를 떼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요. 입질 자체도 많이 못 받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애자랑 애기랑 같이 난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애자와 애기 간에 단차가 필요해요. 자, 이 채비는 제가 만든 매드이카 채비 단차 10에 가지줄 5cm짜리인데, 자, 이런 식으로 단차가 필요합니다. 단차가. 그래야 얘는 얘대로 입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얘는 얘대로 또 입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가지줄이 이 애자를 사용할 때는 너무 길면 안 돼요. 이 단차보다 길면 안 됩니다. 쭈꾸미가 잡히든 그냥 올리든 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쪽에 있는 애기가 내려오겠죠. 만약에 가지줄이 여기서 더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애자랑 또 애기랑 바늘이 또 이렇게 엉켜 붙어요. 근데 이걸 내가 올리지 않더라도 이 가위줄이 길어갖고 내가 운용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엉켜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채비를 계속 운용하고 무게감 확인한다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쭈꾸미가 올라타지 않고 허황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차보다 가위줄은 짧아야 된다. 얘는 이제 10cm에 5cm짜리. 그래서 이렇게 애자를 쓸 때는 이런 방식의 채비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 다들 좀 이해가 쉽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기성채비들이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뭐 사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쭈꾸미 낚시 뭐 채비 뭐 아무거나 사도 잘 잡히겠지, 이런 기성채비들 리뷰 달리는 거 보고 잘 잡혀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그냥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 이런 채비를 어차피 쓸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찍게 된 거고요. 나는 그냥 이 채비 있는 대로 그냥 썼는데도 많이 잡았는데 왜 난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직결 채비를 사용을 한다든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이제 조류가 좀 센 날 이제 가지 채비를 쓴다거나 써보시잖아요. 조과가 2배는 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저는 제가 낚시 유튜버로서 제가 많이 잡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못 잡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제가 쓰는 뭐 채비든 애기든 뭐든 막 이렇게 막 드리거든요. 시간 내서 밤 새고 고생해서 낚시를 하는데 그래도 남들 잡는 만큼은 잡아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이런 채비들을 막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분들이 나는 왜 못 잡지? 난 실력이 없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왕 구매하신 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조과 차이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자, 오늘은 뒷말이 조금 길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